위를 보세요. 지금 유성우가 내려와요. 네, 진짜는 아니에요. 하지만 제 덕에 하늘을 봤잖아요. 만약 보름달을 좋아하신다면 곧 보름달이 뜰 거예요. 정확히 2월 27일 말이죠. 이 영상이 꼭 제때 나왔으면 좋겠어요. 달이 바로 눈앞에 뜰 거예요. 왜냐하면 태양이 있는 지구의 반대편에 달이 오게 될 거거든요. 이 위치는 달을 비추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우리에겐 정말 잊지 못할 밤이 될 거예요. 잘 보세요. 하늘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눈덩이와 비슷하지 않나요? 지구의 북반구에 있는 몇몇 원주민 부족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. 그래서 그걸 눈달이라고 불렀었나 봐요. 이렇게 크고 꽉 찼을 때 말이죠. 좋아요. 가서 이제 망원경을 가져오시겠어요? 왜냐하면 3월 9일과 10일에 여러분의 미학적 즐거움을 위해 행성 3개가 일렬로 설 거예요. 위에서 아래로 목성, 그리고 토성,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성을 볼 수 있어요. 이제 여러분 망원경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, 또는 망원경이 진짜 있으시다면 이 세 행성에 대해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예요. 망원경을 약간 조정하면 저기 있네요. 다른 행성이에요. 수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. 장비 없이도 맨눈으로도 보일 거예요. 그러니까 망원경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아마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. 하늘에 있는 3개의 밝은 하얀 공, 그래도 여전히 놀랍죠? 해가 뜨기 30분 전쯤에 남동쪽을 봐야 해요. 그럼 짜잔, 저기 있네요. 느긋하게 샤워하고 싶은 기분인가요? 샤워 대신 유성우는 어때요? 이번엔 망원경을 안 꺼내셔도 돼요. 그리고 만약 이런 유성우를 한두 번 놓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올해에는 꽤 많은 유성우가 있을 거거든요. 또 꽤 고르게 펼쳐져 있어요. 아니요. 유성우 말고 유성우는 서로 가까이 떨어져요. 여러분, 달력을 꺼내서 이렇게 메모를 붙이세요. 여러분은 4월, 8월, 10월, 11월, 12월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. 어떤 달에는 예를 들어 10월과 11월은 1개 대신 2개의 유성우가 내리죠. 여러분에 맞는 월과 요일을 선택하세요. 다시 달력을 확인해 보세요. 약간 추운 게 싫다면 담요로 몸을 감싸고 픽업 트럭 뒤에 올라타면 되니까요. 그런 다음 밤새도록 하늘을 바라보면서 유성우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. 아니면 시간을 딱 맞추는 게 좋다면 한밤중에 깰 수 있도록 알람을 설정하세요. 그것도 좋겠죠? 수성이 여러분 바로 앞으로 와요. 조심해요.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. 아직 저 위에 있어요.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이 있죠. 왜냐하면 5월 17일에 동방 최대 이각이 있을 거거든요. 그 뜻은 관찰하기가 더 쉬울 거란 거예요. 해가 진 후에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행성을 찾아보세요. 7월 4일에 또 있을 거지만 이번엔 동쪽을 봐야 해요. 나침반이 필요할지도 몰라요.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직전 수성의 멋진 풍경과 물론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여유롭게 감상하세요. 그래도 못 봤다면 9월 14일이나 10월 25일에 다시 도전하셔도 되고요. 달이 본래의 흰색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? 이건 5월 26일 수성이 첫 공연을 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나요. 이건 개기월식이라고 불려요. 마치 누군가가 검붉은 물감을 떨어뜨리듯이, 그리고 여러분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녹슨 붉은색에 도달할 때까지 달이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. 태평양에서 유람선을 타고 있거나 동아시아의 잔잔한 들판에 있지 않는 한 모두가 이걸 볼 순 없어요. 만약 도쿄타워 옆에 산다면 운 좋은 거예요. 일본 전역에서 볼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만약 북아메리카 서부에 산다면 달의 형태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. 형태 변화라기보단 늑대로 변하고 그러진 않거든요. 그건 늑대인간일 때만 일어나는 일이죠. 전 절대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건 색 변화에 더 가까워요. 여전히 달이에요? 거대한 블랙홀을 상상해보세요. 이번 천문학적 사건은 블랙홀과 비슷해요. 6월 10일 금환일식 동안 달은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. 그러는 동안 달은 태양의 대부분을 덮게 되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약간의 공면을 조금 남겨둬요. 이 시간 동안 하늘을 본다면 거대한 빛의 고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. 아마도 여러분은 달이라는 걸 알 수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그건 깊은 우주, 세계 부재나 아주 깊은 검은색과 같게 보일 거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고리는 태양빛이에요. 좋아요. 고리 하니까 드릴 이야기가 있어요. 토성의 고리예요. 이 행성은 풀 패키지예요. 행성이고 고리가 있고,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위성이 82개예요.
매년 새 위성이 몇 개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아요. 어쨌든 8월 2일 동안 이 행성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을 거예요. 그리고 태양은 밝게 비춰서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.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 밝을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볼 수 있어요. 지금은 그 망원경을 다시 준비할 때입니다. 중간 크기면 될 거예요. 만일 고리와 위성들을 몇 개 보고 싶다면 말이죠. 가장 밝게 빛나는 거요. 또 가까워지는 행성은 목성이에요. 이번엔 8월 19일이에요. 토성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. 태양이 그 큰 행성 표면에 밝게 빛날 건데 이번에 유일한 차이점은 괜찮은 쌍안경 한 쌍이 주위에 있다면 행성의 가장 큰 위성 4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작은 점처럼 보이겠지만 이젠 여러분은 그게 단순한 점이 아니란 걸 알고 있죠. 좋아요. 아까 말했던 유성우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? 이게 제일 최고일 거예요. 페르세우스 유성우라고 불리는 건데 거의 하늘이 피칭 기계가 된 것 같아 보일 거예요. 공이 아니라 유성을 던지는 피칭 기계겠지만요. 이 특별한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는 시간당 60개의 유성을 관측할 수 있을 거예요. 엄청 밝을 거예요. 저거 보세요. 슝! 저기 또 하나 가네요. 포근하게 잔디에 앉아 하늘을 보며 누워보기에 가장 좋은 날은 8월 12일과 13일이에요. 보통 이 이틀 동안에는 하늘이 어두워지고 맑아져요. 유성우의 안성맞춤이죠. 약간 붉은 달을 상상해보세요. 그건 부분 월식이라고 하는 건데 11월 19일에 일어날 거예요. 이 같은 붉은 달은 지구의 그림자를 통과하면서 점점 더 어두워질 거예요. 하지만 모두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여기 지구본이 있어요. 이 부분 월식을 볼 수 있는 장소를 표시해 볼게요. 우선 동유라시아, 그 다음은 일본이에요. 태평양도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배가 없는 한 갈 수 없겠죠. 그리고 북아메리카, 멕시코, 중앙아메리카,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 서쪽 일부예요. 일식 관찰용 안경을 들고 마지막 장면을 볼 준비하세요. 올해 마지막 일식이니까요. 달이 거의 2분 동안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이 특별한 건 꼭 봐야 해요. 태양의 외기권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태양의 유령 같은 코로나를 볼 수 있을 거예요. 슬픈 점은 남극이나 남대서양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. 남극에 가시면 조심하세요. 거기 날씨가 좀 춥다고 하더라고요.